로봇이 집을 짓는다고요? 그것도 단 8일 만에. 미국 건축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LA 산불 이후 한국 로봇 건설 공장에 미국인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정부 건축 전문가의 놀라운 발언이 전해지자 현장은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15,000평 규모의 공장에서 41대의 자동화 로봇이 만들어낸 기적,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한국 기술자들의 놀라운 이야기까지. 도대체 어떻게 한국의 기술이 미국 재난 현장의 구원자가 된 걸까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두 나라를 잇고 절망에서 희망을 지어낸 그 감동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20년 경력의 건축 전문가 마크 로렌스입니다. 로스앤젤레스 교외에 있는 제 집은 오랜 시간 직접 설계하고 지은 곳이에요. 매일 아침 햇빛이 들어오는 창문 위치까지 하나하나 계산해서 만든 저의 자랑거리였죠. 건축은 제게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집은 사람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라는 말이 제 철학이었어요. 아내 소피아와 10살 딸 에밀리와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일상이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소규모 건축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주는 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나 2025년 1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덮친 대형 산불은 우리 동네로 빠르게 번져왔어요. 처음 뉴스를 봤을 때만 해도 별일 아닐 거라 생각했죠. 괜찮을 거야. 매년 생기는 산불이잖아. 하지만 그날 밤 창문 너머로 온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경찰차가 동네를 돌며 대피 방송을 했어요. 즉시 대피하십시오. 반드시 지금 대피하십시오. 소피아는 서둘러 중요한 서류와 사진 앨범을 모았어요. 에밀리는 인형 몇 개를 가방에 넣으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괜찮을 거죠? 확신 있게 대답해주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차에 가족을 태우고 대피소로 향하는 길, 백미러로 불길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소피아가 손을 꼭 잡았어요. 돌아갈 수 있을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의 안내를 받아 동네로 돌아갔을 때 우리 앞에 펼쳐진 광경은 전쟁터 같았어요. 타버린 나무들, 무너진 집들, 그리고 잿더미로 변한 우리 집. 직접 지은 집이 불타는 걸 보는 건 마치 제 심장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가 우리 집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에밀리는 울음을 참으며 저를 꼭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집은 언제 다시 생겨요? 내 방은요? 아이의 물음에 답할 수 없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집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던 소규모 건축사무소와 자재 창고까지 모두 전소되었어요. 20년간 모은 설계도, 도구들, 자재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차 안에서 밤을 보냈어요. 대피소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뒷좌석에서 웅크리고 잠든 에밀리의 숨소리만이 깊은 밤을 채웠습니다. 소피아는 말없이 창밖만 바라봤어요. 다음 날부터 보험사와 정부기관을 찾아다녔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몇 주 정도 걸릴 수 있어요. 임시주택 지원은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서류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주세요. 모든 곳에서 들은 말은 비슷했어요. 도움은 필요한 순간이 아니라 언젠가 나중에 올 거라는 약속뿐이었습니다. 모텔방을 겨우 구했지만 저금은 빠르게 줄어들었어요.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삶을 짓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삶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 침대 위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어요. 이 손으로 수많은 집을 지었는데 정작 제 가족을 위한 집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 끝없는 절망 속에서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울 희망이 지구 반대편에서 오고 있다는 것을. 깊은 밤, 모텔방에서 잠 못 이루던 저는 무심코 핸드폰을 켰습니다. 소피아와 에밀리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하루 종일 보험사와 정부기관만 찾아다니다 보니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죠. 유튜브를 열어 무작정 영상들을 넘기다가 우연히 한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로봇으로 집을 짓다 단 8일 만에 완공. 처음엔 그저 홍보용 과장 영상이라 생각했어요. 8일 만에 집을 짓는다고? 말도 안 돼. 하지만 호기심에 클릭했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공장 내부가 펼쳐졌어요. 수십 대의 로봇팔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목재를 자르고 조립하고 창문을 맞추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타임랩스로 촬영된 영상은 집 한 채가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줬어요. 댓글을 보니 수천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진짜입니다. 제가 직접 한국 화성 공장 다녀왔어요. 정말로 사람이 아니라 로봇이 집을 지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더 놀랍습니다. 지난달 산사태로 집을 잃은 친구가 이 시스템으로 새 집을 지었어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튼튼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라면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을까? 밤새 관련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오하우스라는 한국 기업의 로봇 건축 시스템은 북유럽 목조주택 기술에 한국의 로봇 자동화 기술을 접목한 것이었어요. 놀라운 건 속도만이 아니었습니다. 비용도 기존 방식보다 30% 정도 저렴했고 단열 성능은 오히려 더 뛰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계속 이 기술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건축가로서 전문적인 눈으로 봐도 시스템은 탄탄해 보였어요. 댓글에 이메일을 남겼더니 며칠 후 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크 로렌스 씨. 저는 존 리라고 합니다. 한국계 미국인 건축가예요. 댓글에서 산불 피해자라고 하셨는데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존 리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소규모 친환경 건축기업 대표였어요. 그는 한국 화성의 오하우스 공장과 네트워크를 갖고 있었습니다. 혹시 한국 화성에 있는 오하우스 공장을 아시나요? 제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서 존 리를 만났어요.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테이블 위에 이미 한국 기술에 관한 자료들을 가지런히 놓아두었습니다. 이 기술은 단순한 조립식 주택이 아닙니다. 완전한 패러다임 전환이에요. 존 리의 설명은 전문적이면서도 열정이 넘쳤어요. 한국은 좁은 국토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이제 그 기술력이 주택 건설에도 적용된 거죠. 존 리는 핸드폰을 꺼내 공장장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주었어요. 화면 속에서 만난 이정훈 팀장은 차분한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산불 피해 소식 들었습니다. 마크 씨 같은 분을 도울 수 있다면 기쁠 것 같네요. 이정훈 팀장은 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공장을 견학할 것을 제안했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직접 보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겁니다. 존 리도 강하게 권했습니다. 한국 방문 경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런 기술이 미국 재난 복구에 도입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까지 간다는 건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모텔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생각은 어때? 너무 무모한가?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크, 이번엔 당신 손으로 우리 가족의 집을 다시 지어줘요. 소피아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힌 채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밀리도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빠가 로봇이랑 같이 집을 지을 거예요? 우와, 진짜 멋질 것 같아요. 그날 밤, 오랜만에 가슴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절망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존 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에 가보려 합니다. 이 기술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일주일 후, 저는 인천공항 도착 게이트를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향한 첫걸음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곳에서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인천에서 서울로, 다시 서울에서 KTX를 타고 화성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흥미로웠어요. 고층 아파트 단지와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건설 현장. 한국은 항상 무언가를 짓고 있네요. 저를 마중 나온 이정훈 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좁아서 효율적으로 공간을 활용해야 해요. 그래서 건축기술도 계속 발전했죠. 차로 30분쯤 달려 도착한 곳은 경기도 화성 외곽의 넓은 공업단지였어요. 오하우스 공장이라고 적힌 현대적인 건물 앞에 차가 멈췄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네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공장 문이 열리자 시원한 바람과 함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축구장 3개는 들어갈 것 같은 거대한 공간 속에서 로봇 팔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1만 5천 평 규모의 부지 위 41대의 자동화 로봇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분주히 작업 중이었어요. 이건 정말 놀랍네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여기서는 하루에 주택 모듈 5세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한 세트가 집 한 채죠. 로봇 하나가 레이저 센서로 목재의 상태를 확인한 뒤 0.1mm의 오차도 없이 절단선을 따라 자르는 모습이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 같았어요. 정확도가 믿을 수 없을 정도네요. 이정훈 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계가 움직이지만 책임은 사람이 지는 겁니다. 그의 말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공장을 천천히 둘러보며 전 과정을 설명받았습니다. BIM 설계부터 목재 재단, OSB 패널 조립, 방습제 시공, 석고보드 고정, 단열재 삽입까지. 놀라운 건 로봇의 정확성만이 아니었어요. 곳곳에서 사람들이 로봇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젊은 기술자가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자재를 옮기고 있었어요. 저분은 누구인가요? 아, 변정호 씨예요. 우리 공장 막내죠. 이정훈 팀장은 변정호를 부르며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마에 땀방울이 맺힌 채로 다가온 변정호는 활기찬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반갑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악수는 힘이 넘쳤습니다. 하루에 2만 보는 기본이에요. 아직 사람 손이 필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변정호의 눈빛에서 뚜렷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아직 로봇이 못하는 건 제가 대신합니다. 그게 제 일이죠. 점심시간 공장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도시락 대신 모두가 함께 먹는 한국식 식사가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회사는 가족 같은 분위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정훈 팀장의 설명처럼 식당에서는 직급 구분 없이 모두가 어울려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후에는 실제 조립 과정을 시연해 보였습니다. 미리 제작된 모듈들이 퍼즐처럼 정확하게 맞춰지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이걸 현장에서 조립하면 8일 만에 집이 완성됩니다. 이정훈 팀장의 말에 여전히 반신반의했지만 눈앞에서 본 기술력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기술은 뛰어나지만 이 기술을 만든 사람들의 태도가 더 인상 깊네요. 제 말에 이정훈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마크 씨, 집은 기계가 짓지만 그 집에 옮기는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 말이 가슴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내리는 비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시스템이라면 미국의 피해자들에게 진짜 희망이 될 수 있겠다. 호텔방에서 소피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믿기 힘들 정도로 놀라운 걸 봤어. 이건 정말 가능해. 소피아의 목소리에도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정말이야? 에밀리가 계속 물어봐. 아빠가 로봇이랑 집 짓는 거 언제 볼 수 있냐고. 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이정훈 팀장과 심도 있는 회의를 가졌어요. 미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정훈 팀장은 실현 가능한 방안을 하나하나 짚어주었습니다. 첫 단계로 우리가 여기서 주택 모듈을 제작해 컨테이너로 보내드릴 수 있어요. 현지에서는 조립만 하시면 됩니다. 가능성이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정훈 팀장님, 이 시스템이 미국의 재난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떠나기 전날 변정호가 공장 견학 사진을 모아 작은 앨범을 선물했어요. 미국에 가셔서 잊지 마세요. 저희도 힘닿는 대로 돕겠습니다. 한국에서의 5일은 짧았지만 제 인생을 바꿀 만큼 충분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 창밖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결심했어요. 이제 다시 시작이다. 미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존리의 도움으로 이정훈 팀장과 협약을 맺고 한국에서 로봇으로 제작된 주택의 구조 부품들을 주문했어요. 첫 시작은 작게 가야 해요. 시범 주택 하나로 가능성을 증명하는 거죠. 존리의 조언이 현실적으로 들렸습니다. 한 달 후 LA 항에 첫 컨테이너가 도착했어요. 벽체, 지붕, 바닥 등 주요 모듈 부품은 정확하게 조립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상태였습니다. 하역장에서 컨테이너를 열어볼 때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LA 외곽에 작은 조립 기지를 세우는 일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다행히 존리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창고를 소개해 주었어요.
버려진 창고를 청소하고 정리하는 데만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벽에는 한국에서 가져온 설계도와 조립 순서도를 빼곡히 붙였어요. 여보, 우리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소피아는 창고 바닥에 앉아 설계도를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집을 짓는 거야. 우리 집.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집도. 에밀리는 신이 난 듯 창고 안을 뛰어다녔어요. 아빠, 여기가 로봇 공장이 될 거예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기선 로봇이 만든 부품을 조립할 거야. 마치 레고처럼. 다음 단계는 지역 당국의 승인을 받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순탄치 않았습니다. 외국 기술로 만든 건축물이라고요? 미국 건축 기준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식은 전례가 없어서 특별 허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관청마다 다른 답변, 끝없는 서류 요청에 좌절감이 커져갔어요. 지역 건설협회 회의에 참석해 발표를 마치자 노골적인 비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로봇이 집을 짓는다고요? 중국산 장난감 같은 건가요? 미국 산업을 무시하고 외국 기술에 의존하다니. 작은 소리로 비꼬는 말들이 들려왔어요. 존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런 반응은 예상했어요. 혁신은 항상 저항에 부딪히니까요. 그날 밤 모텔방으로 돌아와 소피아에게 모든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힘들어. 아무도 이 가능성을 믿지 않아. 소피아는 제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마크, 당신은 건축가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죠. 그녀의 말에 용기를 얻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결심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직접 증명하는 수밖에 없어. 시범 주택을 지을 땅을 찾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존리의 도움으로 LA 외곽의 작은 부지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첫 모듈을 트럭에 실어 현장으로 옮기는 날 비가 쏟아졌어요. 하지만 우리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첫 번째 바닥 모듈을 들어올렸어요. 소피아도 옆에서 도왔고 심지어 에밀리도 작은 손으로 못을 건네주며 함께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말을 걸어왔어요. 도움이 필요하신가 보네요. 돌아보니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마이크 윌슨이라고 합니다. 옆 동네에 살았는데 산불로 집을 잃었어요. 그는 건설 현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며 자원했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흥미로워 보이네요. 마이크가 합류한 것을 시작으로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났어요. 모두 산불로 집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게 정말 가능한가요? 8일 만에 정말 집이 완성된다고요? 의심 어린 질문 속에도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지 기술이 아닙니다. 삶을 다시 시작하는 방법입니다. 작업은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어요. 한국에서 온 모듈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고 조립 과정도 직관적이었습니다. 퍼즐을 맞추듯 벽체가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저녁이 되자 첫날 작업의 성과가 눈에 보였습니다. 기초와 바닥, 그리고 일부 벽체가 세워졌어요. 작업을 마친 후 모두 모여 피자를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내일은 지붕 작업을 시작해 볼까요? 사람들의 표정에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그날 밤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마크, 당신 표정이 달라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모습이네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고 있어. 처음에는 의심이었는데 이제는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어. 창밖을 바라보니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작업 둘째 날 아침 일찍부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제보다 더 많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입소문이 퍼진 걸까요? 친구가 여기서 뭔가 특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서 왔어요. 정말 8일 만에 집을 지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눈빛에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함께 해봐요.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릴게요. 둘째 날은 벽체 조립과 지붕 프레임 작업에 집중했어요. 마이크와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제 지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모듈은 마치 정교한 장난감 블록처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이건 마법 같아요.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한 자원봉사자가 감탄했습니다. 셋째 날 지붕 작업을 마치고 창문과 문을 설치했어요. 건물의 윤곽이 뚜렷해지자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정말 집처럼 보이기 시작하네요. 넷째 날과 다섯째 날은 내부 작업에 집중했어요.
전기 배선, 배관, 단열재 설치까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피아는 매일 도시락을 준비해 자원봉사자들과 나눠 먹었어요. 에밀리도 학교가 끝나면 달려와 작은 손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아빠, 이 집은 누구 집이 될 거예요? 에밀리의 순수한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아직 정하지 않았어. 가장 필요한 사람에게 가면 좋겠지. 여섯째 날, 내부 마감 작업을 끝내고 페인트 칠을 시작했습니다. 흰색 벽에 햇빛이 반사되어 집안이 밝게 빛났어요. 이제 정말 집이 된 것 같아요. 일곱째 날, 마지막 마감 작업과 청소를 했습니다. 작은 정원도 꾸미고 현관에 화분도 놓았어요. 여덟째 날 아침, 햇살이 비치는 가운데 마지막 창문을 설치했습니다. 완성되었습니다. 제 외침에 모두가 박수를 쳤어요. 작지만 단단한 집이 그렇게 완성되었습니다. 약 30평 규모의 아담한 3베드룸 주택이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정말 8일 만에 집을 지었네요. 한 자원봉사자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완성된 집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순간 중요한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 집은 누가 살게 되나요?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결정했어요. 처음부터 함께 해준 마이크 윌슨 가족이 어떨까요? 어차피 산불로 집을 잃었고 지금 차에서 생활한다고 했으니까요. 마이크는 놀란 얼굴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말인가요? 우리 가족이. 소피아가 앞으로 나서서 마이크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가족이 첫 번째 입주자가 되어주세요. 이건 시작일 뿐이니까요. 그날 저녁 마이크 가족은 새 집으로 짐을 옮겼어요. 차 안에서 생활하던 그들에게 필요한 건 많지 않았습니다. 윌슨 부인과 두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아이들이 자기 방을 갖게 되다니 믿을 수 없어요. 모두가 함께 첫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둘러앉았어요. 작은 소녀가 행복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 자도 돼요? 내 방에서? 윌슨 부인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를 마친 후 윌슨 부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이 집, 기계가 만든 거라 들었는데 전혀 차갑지 않아요. 따뜻해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에서 이걸 보내준 분들께 꼭 전해주세요. 이 집 덕분에 우리 가족이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단지 벽과 천장을 짓는 게 아니라 추억이 담길 공간을 만드는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소피아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이 해냈어요, 마크. 에밀리도 뒷좌석에서 신나게 외쳤어요. 아빠가 로봇이랑 집을 지었어요. 다음엔 우리 집도 지어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다음은 우리 집이야. 그리고 그 다음은 더 많은 집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절망 속에서 피어난 희망이 이제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첫 번째 집이 완성되고 이틀 후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8일 만에 집을 지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인터뷰 가능할까요? 처음에는 작은 지역 신문의 기사였어요. 한국의 로봇 기술, 산불 피해 가족에게 새보금자리 선물. 하지만 이 소식은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완성된 집 사진과 타임랩스 영상이 수만 번 공유되었어요. 믿을 수 없어요. 이게 가능하다니.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집을 지을 수 있죠? 댓글마다 놀라움과 관심이 넘쳤습니다.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전국 방송에서 연락이 왔어요. 마크 로렌스 씨, 전국 아침 뉴스에 출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카메라 앞에 선 저는 떨렸지만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래서 알아요. 지금 필요한 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실질적인 해결책이라는 걸요. 방송 이후 연락이 빗발쳤어요. 다른 피해 지역에서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냐는 문의, 후원하고 싶다는 사람들,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연락까지. 존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관료들도 당신을 무시할 수 없게 됐어요. 존리의 말대로 지역 정부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로렌스 씨, 재난 복구 주택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다. 소피아는 제 변화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마크, 당신 눈빛이 달라졌어요.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다시 목적을 찾은 것 같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정훈 팀장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가 직접 한국에서 기술자 팀을 이끌고 미국을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현지 적응과 기술 전수를 위해 우리 팀이 도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 후 인천공항에서 출발한 이정훈 팀장을 포함한 5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LA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할 때 가슴이 벅찼어요. 이정훈 팀장님, 정말 오셨네요. 이정훈 팀장은 비행기에서 내린 피로도 잊은 채 바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마크 씨, 첫 집을 봐야겠어요. 어떻게 지어졌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윌슨 가족의 집에 도착하자 아이들이 뛰어나와 반겼어요. 저희 집에 온 걸 환영해요. 이 집을 만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정훈 팀장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 기술자들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이제는 더 많은 집을 더 빠르게 지을 수 있을 거예요. 이정훈 팀장의 지도 아래 현지 자원봉사자들을 위한 기술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기술자와 미국 자원봉사자들이 언어는 달라도 손짓과 눈빛으로 완벽하게 소통하는 모습이 놀라웠어요. 작업 효율도 2배로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집이 동시에 짓기 시작했어요. 한 달 후 CNN과의 인터뷰가 잡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도 담담하게 말했어요. 기자님이 이 혁신적인 주택 복구 프로젝트가 가능했던 핵심 요인이 뭐냐고 물으셨는데요. 기술은 어디서 만들든 대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기술을 누가, 왜 만들었느냐입니다. 카메라가 이정훈 팀장과 한국 기술자들에게 향했어요. 이정훈 팀장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울 수 있어서 기쁩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보람된 일이니까요. 그 인터뷰 이후 프로젝트는 국제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로봇 기술, 미국 산불 피해 복구에 희망을 심다. 각국 언론이 관심을 보였고 자원봉사자와 후원자가 속속 합류했어요. 독일, 일본,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서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며 대표단을 보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재난 대응에도 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을까요? 프로젝트는 점점 커졌어요. LA 카운티에서 공식 인정을 받아 대규모 재난 복구 주택 계획의 일부로 채택되었습니다. 로렌스 씨의 한국식 로봇 건축 시스템을 쉰채 규모로 확대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를 듣고 이정훈 팀장과 기쁨을 나눴어요. 팀장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이정훈 팀장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그날 저녁 소피아와 함께 모든 경과를 정리해 보았어요. 한 달 전만 해도 아무도 믿지 않았는데 이제는 모두가 앞다투어 참여하려고 하네요. 소피아는 에밀리를 재우고 와서 차를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 집을 지을 차례인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우리 차례야. 에밀리에게 약속했으니까. 창문 너머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온 기술과 정신이 어떻게 이곳에 새로운 희망을 심고 있는지. 이건 단지 집을 짓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국경을 넘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저와 이정훈 팀장,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희망을 짓게 될까? 기대감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프로젝트가 확장되면서 LA 외곽에 두 번째 작업장을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두 곳에서 동시에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일이 커질수록 새로운 도전도 늘어났습니다. 로봇이 만든 부품이라 해도 결국 조립은 사람 손으로 해야 해요. 이정훈 팀장의 말처럼 기술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로봇이 정확하게 제작한 모듈도 현장에서는 사람의 판단과 손길이 필요했습니다. 수평을 맞추고 문틀을 조정하고 단열재를 삽입하고 마감재를 붙이는 작업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이었어요. 사람 없이는 집이 아니라 그냥 상자가 될 뿐이죠. 변정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도착하면 이미 한국 기술자들이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그들의 부지런함과 꼼꼼함은 미국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국 분들은 정말 다르네요. 이런 열정을 본 적이 없어요. 한 자원봉사자가 감탄했어요. 어느 날
특별한 손님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였어요. 이 혁신적인 프로젝트에 주 정부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지사의 방문은 언론의 관심을 다시 한번 끌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우리 프로젝트를 재난 복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메라 앞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했어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돕는 마음의 승리입니다. 일이 커지면서 제 역할도 변화했습니다. 이제는 직접 망치를 들기보다 전체 프로젝트를 조율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하지만 가끔은 작업복을 입고 현장에 나가 사람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현장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벽체 조립을 하던 자원봉사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잘 맞지 않네요. 제가 다가가 함께 살펴보았어요. 이런 경우에는 약간의 조정이 필요해요. 기계가 완벽해도 현장은 항상 변수가 있으니까요. 망치와 끌로 작은 부분을 다듬자 완벽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기계는 정확하지만 마지막 터치는 사람의 손길이 필요해요. 그 순간 이정훈 팀장의 말이 떠올랐어요. 기계가 짓는 건 집이고 사람이 짓는 건 그 집의 온기입니다. 점심시간 모두가 모여 간단한 식사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김밥과 미국의 샌드위치가 함께 놓인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서로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목표를 향해 일하는 동료가 되어 있었습니다. 식사 후 새로운 현장으로 이동했어요. 이번에는 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는 듀플렉스 주택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규모가 커지면서 난이도도 높아졌지만 팀워크는 더욱 단단해졌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핵심 부분을 이끌고 미국 자원봉사자들이 그들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시스템이 자연스레 형성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하지만 이런 효율성은 본 적이 없어요. 미국 자원봉사자의 말에 이정훈 팀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빠른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지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소피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마크, 좋은 소식이에요. 에밀리 학교 선생님이 학생들과 함께 봉사활동으로 참여하고 싶대요.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그거 좋은 생각이네. 아이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 에밀리 반 아이들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이들은 신기한 눈으로 로봇이 만든 부품들과 건설 과정을 구경했어요. 이게 다 로봇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 있어요? 호기심 가득한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정훈 팀장이 아이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모형 조립 키트로 작은 워크숍을 열었어요. 여러분도 작은 집을 만들어 볼까요? 아이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어쩌면 미래의 혁신가가 여기 있을지도 모르지.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치고 팀원들과 회의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8채 완공, 15채 진행 중. 목표는 연말까지 50채예요.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문제점과 개선점을 논의했어요. 이정훈 팀장이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는 현지 생산 체계를 고민해야 할 때예요. 한국에서 계속 보내는 것보다 여기서 만드는 게 효율적일 겁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LA 근처에 작은 공장을 세우면 어떨까요? 물론 한국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생산은 가능할 겁니다. 그 제안은 프로젝트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았어요. 회의를 마치고 현장을 나서는데 한 자원봉사자가 다가왔습니다. 로렌스 씨,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동생도 산불로 집을 잃었는데 이 프로젝트 덕분에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 우리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국의 첨단 기술과 미국의 자원봉사자들이 만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삶을 다시 짓는 중이구나. 그 깨달음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기계가 만든 부품들, 그리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의 손길. 이 두 가지가 만나 기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4개월 차, LA 외곽에는 새로운 풍경이 생겨났습니다. 세 개의 작업장에서 동시에 집이 지어지고 있었어요. 멀리서 보면 마치 한국 공장의 작은 버전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
각자의 위치에서 일했어요. 로봇이 만든 부품들이 트럭에서 내려지고 사람들의 손으로 하나하나 조립되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12번째 집에 입주식이 있었거든요. 동네 주민들과 후원자들,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새 집 앞에 설치된 작은 무대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날입니다. 12번째 가족이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이니까요. 뒤를 돌아보니 러닝 가족이 긴장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러닝 가족에게 이 열쇠를 전달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새 출발을 축하해요. 열쇠를 전달하자 러닝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을 잇지 못하는 러닝 씨 대신 그의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아이들에게 안정된 환경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입주식이 끝나고 이정훈 팀장과 함께 다음 현장으로 이동했습니다. 12채 완공, 38채 건설 진행 중. 숫자 뒤에는 각각의 가족과 이야기가 있어요. 이정훈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커질 줄 몰랐네요. 저도요. 하지만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이제는 건축가로서뿐만 아니라 두 문화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전하는 일이 새로운 사명이 되었어요. 다음 프로젝트는 더 큰 규모의 공동주택이었습니다. 재난에 강한 새로운 주거 모델을 만들기 위해 한국팀과 매일 화상 회의를 했어요. 이번에는 태양광 패널과 빗물 수집 시스템도 통합하려고 합니다. 이정훈 팀장의 제안에 모두가 환영했어요. LA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주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로렌스 씨의 한국식 로봇 건축 시스템은 재난 대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공청회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의 지지 속에 프로젝트의 확장이 승인되었어요. 놀라운 건 캘리포니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텍사스, 플로리다 등 다른 주에서도 관심을 보이며 대표단을 보냈어요. 우리 지역의 허리케인 피해 복구에도 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제는 국제적인 관심도 커졌습니다. 유엔 재난 복구 담당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개발도상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어요. 이 기술이 전 세계 재난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건 시작이 어땠는지 첫 번째 집을 지을 때의 그 마음이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도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에밀리는 자기 방 벽지를 직접 고르며 신이 났어요. 아빠, 이 집은 로봇이랑 아빠가 같이 지은 거죠? 정말 멋져요. 소피아도 새 집에서의 삶에 적응해가고 있었습니다. 마크, 당신이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하우스 공장이 세계 건축 혁신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정훈 팀장이 기쁜 목소리로 전화했습니다. 마크 씨, 이건 우리 모두의 성과예요. 미국에서의 성공 사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축하의 말을 전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팀장님, 제 인생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생도 함께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이 프로젝트는 이제 단순한 주택 건설을 넘어 하나의 움직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LA 외곽 건설 현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작업자들이 구조물을 옮기고 로봇이 만든 부품을 조립하고 사람들이 벽체를 맞추는 모습. 그 너머 저는 설계도를 들고 다음 부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불확실함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소피아가 다가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서 시작됐는지 생각하고 있었어. 한국에서 시작된 작은 희망이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해.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지만 작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기술이 지금 누군가의 처음을 지켜주고 있어요. 이정훈 팀장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그 말에 동의했어요. 집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삶의 시작점이니까요. 이 프로젝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 많은 집이 지어지고 더 많은 가족이 새 출발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도 어딘가에서
희망은 계속 지어지고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술과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희망을 짓게 될까? 기대감으로 내일을 기다리게 되었어요.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25%나 치솟은 관세 속에서도 6월 2일까지 한국차 가격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전역의 딜러숍은 순식간에 블랙 프라이데이 현장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한국 기업의 충격적인 대응에 워싱턴 교외의 한 딜러숍은 단 하루 만에 한 달치 재고가 동이 났고 텍사스에서는 현대차를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선 사람들까지 있었다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맥라이언입니다. 워싱턴 교회에서 10살짜리 아들 루카스와 단둘이 사는 싱글대디예요. 매일 아침은 전쟁 같습니다. 시간에 쫓기며 루카스의 아침 식사를 챙기고 도시락을 준비하죠. 오래된 SUV에 시동을 걸면 엔진이 불안하게 떨리고 낡은 차체가 삐걱거립니다. 그럴 때마다 루카스는 꼭 같은 질문을 해요.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루카스의 눈빛에는 매번 불안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항상 자신 없이 고개만 끄덕일 뿐이었어요. 아이에게 안전하다고 말해주고 싶은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사실 저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차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3년 전 구입한 이 SUV는 벌써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브레이크 반응도 점점 둔해지고 있었죠. 아빠, 괜찮아요? 루카스가 눈을 크게 뜨고 물어봅니다. 저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응, 괜찮아. 아빠가 운전 잘하잖아. 하지만 제 말에 루카스는 안심하지 못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함께 목격한 그 사고를요. 가족 여행 중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앞서가던 차가 갑자기 전복됐습니다. 차가 3바퀴나 굴러가는 모습을 루카스가 똑똑히 보았죠. 그 후로 루카스는 차만 타면 긴장했어요. 창밖만 바라보거나 안전벨트를 자꾸 확인했죠. 루카스야, 오늘 방과 후 수업은 무슨 과목이야? 화제를 바꾸려 했지만 아이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해 보였습니다. 과학이요. 아빠, 우리 차 정말 괜찮아요? 다시 돌아온 그 질문.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이 대화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아이 학교에 도착한 후 주차장에서 잠시 차를 세웠어요. 이따 3시에 데리러 올게.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 루카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학교로 향했습니다. 백미러로 루카스의 작은 뒷모습을 지켜보며 한숨이 나왔어요. IT 보안 회사로 출근하는 길, 차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43살의 나이의 회사에서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었죠. 아침마다 아이의 불안한 표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예전에는 달랐습니다. 저는 미국 차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아버지처럼 포드 마니아였죠. 아버지와 함께 픽업 트럭을 타고 사냥을 다니던 어린 시절이 생각났습니다. 튼튼한 미국 차체가 주는 안정감, 엔진 소리가 주는 자신감. 그것이 제 정체성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혼 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 양육권을 얻는 대신 재정적으로는 빠듯해졌어요. 오래된 차를 바꿀 여유가 없었죠. 회사 주차장에 차를 세우며 다시 한숨이 나왔습니다. 동료들의 새 차 사이에서 제 낡은 SUV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차의 외관이 아니었습니다. 루카스의 안전이었죠. 사무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안녕, 맥. 주말 잘 보냈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루카스랑 영화 보고 그랬어. 제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아이를 불안하게 해야 할까? 왜 차를 바꾸지 못하는 걸까? 단지 경제적인 이유뿐일까? 미국 차에 대한 집착 때문일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오늘도 루카스를 데리러 갈 때 또 그 불안한 눈빛을 봐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어요. 아버지로서 무엇을 해야 할지 오늘도 답을 찾지 못한 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4월 초 회사 점심시간이었어요. 사무실 구내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 제이크가 앉았습니다.
제이크는 제가 가장 친하게 지내는 회사 동료예요. 맥, 이거 봤어? 지금 온라인에서 난리야. 제이크가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 자동차의 사고 장면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소울이라는 차야. 한국 차인데. 영상 속 차량은 고속도로에서 전복되고 있었습니다. 공중으로 튕겨 올라가 바닥에 처박히고 세 바퀴나 굴렀어요. 숨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저 차 안에 있는 사람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차가 완전히 멈춘 후 운전석 문이 열렸어요.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약간 비틀거리긴 했지만 심각한 부상은 없어 보였습니다. 저게 말이 돼? 제 입에서 저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왔어요. 믿기 힘들지? 이 영상 지금 네트워크에서 엄청 퍼지고 있어. 제이크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저 차 안전성이 미쳤나 봐. 저렇게 전복되고도 운전자가 멀쩡하다니. 영상을 다시 보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문득 루카스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 저런 상황에 루카스가 있었다면, 우리 낡은 SUV였다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지금 다른 영상도 있는데 볼래? 제이크가 다른 영상을 보여주려 했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나중에 보자. 지금은 좀. 말을 끝맺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영상 속 상황에 루카스가 있었다면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차는 저 정도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루카스는 저렇게 걸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몰래 스마트폰을 꺼내 그 소울 차에 대해 검색했어요. 현대자동차 소울. 검색 결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안전성 평가, 소비자 리뷰, 전문가 의견, 특히 안전 관련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소울, 미국 IIHS 충돌 테스트 최고 등급 획득. 한국차의 안전기술,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다. 한참을 읽고 있는데 제이크가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그 영상 생각해?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가 저런 상황에 있었다면 어땠을지 자꾸 생각나서. 제이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 봤을 때 충격받았어. 저렇게 심한 사고에서 사람이 살아나오다니.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맥, 너 차 언제 바꿀 생각이야? 그 차 벌써 몇 년은 된 것 같은데. 날카로운 질문에 움찔했습니다. 글쎄, 아직은 아이 학비도 있고. 변명처럼 들리는 제 말에 제이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이 학비도 중요하지만 아이 안전은 더 중요하지 않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이크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그 영상 속 소울이 전복되는 장면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운전자가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 그리고 루카스의 불안한 눈빛.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퇴근 시간이 되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제 낡은 SUV가 더욱 불안해 보였어요. 이 차, 과연 루카스를 지켜줄 수 있을까? 시동을 걸자 엔진이 불규칙하게 울리며 떨렸습니다. 루카스를 데리러 가는 길, 도로 위 다른 차들이 유난히 안전해 보였어요. 특히 옆 차선에 지나가는 현대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디테일들, 안정감 있는 주행, 단단해 보이는 차체. 학교에 도착해 주차장에 차를 세웠습니다. 루카스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빠, 반가운 미소를 짓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루카스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늘 학교 어땠어? 평소처럼 물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내 아이의 안전. 그것보다 중요한 게 있을까? 집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루카스는 평소와 달리 조용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안전벨트를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어요. 뭔가 바꿔야 한다고. 아이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인 4월 6일 밤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루카스가 잠든 시간,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화면에 자동차 관련 속보가 나왔어요. 현대차 25% 관세에도 미국 내 가격 동결 6월 2일까지. 뉴스 앵커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미국 정부의 수입차 관세 인상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 내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혜택은 오는 6월 2일까지만 적용됩니다. TV 볼륨을 키웠어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가격 동결 정책이 끝나면 최소 15% 이상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리모컨을 내려놓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 아니면 다시는 못 산다. 그런 경고처럼 들렸어요. 컴퓨터를 켜고 현대차 미국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모델들을 하나씩 살펴보는데 그 영상 속 차량인 소울이 눈에 들어왔어요. 클릭해서 자세히 보니 현대가 아닌 기아차라고 합니다. 하지만 같은 한국 회사라는 설명이 있었어요. 다시 현대차 모델들로 돌아와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SUV 모델들이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산타크루즈라는 모델. 화면에 나온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현대적인 디자인, 무엇보다 안전 사양이 눈에 띄었어요. 10개의 에어백,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안전 테스트 결과도 확인했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 최고 등급받은 모델들이 많았어요. 저도 모르게 가격표를 클릭했습니다. 지금 우리 재정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머릿속으로 계산해봤어요. 5월 할부금, 보험료, 유지비. 빠듯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생각이 찾아왔어요. 미국에서 벌어먹고 한국 차를 산다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픽업 트럭을 사랑했던 아버지. 진짜 남자는 미국 차를 타는 거야. 맥. 아버지의 말씀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포드, 쉐보레, 다찌. 제가 자라면서 동경했던 브랜드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브랜드보다 중요한 건 아이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뒤돌아 루카스의 방을 바라봤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작은 불빛. 루카스는 자기 전에 항상 작은 무드등을 켜놓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하는 아이. 교통사고도 무서워하는 아이.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어떡해요? 그 질문이 다시 귓가에 울렸어요. 다시 컴퓨터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현대차 딜러숍 위치를 검색했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30분 거리. 내일 점심시간에 가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망설여졌어요. 정말 한국 차를 사도 괜찮을까? 동네 사람들, 회사 동료들은 뭐라고 할까? 특히 상사인데는 어떻게 생각할까? 그때는 전형적인 미국 자동차 애호가였습니다. 늘 미국산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이었죠. 한숨이 나왔어요. 결국 중요한 건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루카스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라면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았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소울 사고 영상, 안전 테스트 결과, 가격 동결 뉴스, 그리고 루카스의 불안한 눈빛.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이 결심으로 바뀌었어요. 내일 딜러숍에 가보자. 아침이 밝았습니다. 루카스를 학교에 데려다주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전 업무를 서둘러 마치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차를 몰았습니다. 현대차 딜러숍으로 가는 길, 마음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설렘, 한편으로는 불안. 이게 맞는 결정일까? 딜러숍 주차장에 도착해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지금 제가 고민하는 건 애국심과 아이 안전 사이의 선택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애국심이란 무엇일까? 브랜드에 충성하는 것? 아니면 가족을 지키는 것? 깊은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딜러숍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확신으로 채워졌어요. 지금 제가 하려는 선택은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내리는 결정이었습니다. 딜러숍 문을 열자마자 놀랐어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마치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장 같았어요. 직원들은 분주하게 손님들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재고표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눈에 띄는 건 하나둘씩 예약 마감 스티커가 붙어가는 모델들이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젊은 판매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냥 둘러보고 있어요. 이렇게 붐비네요.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뉴스 보셨죠? 관세 인상 전 가격 동결 소식이 나간 후로 계속 이래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미국인들이었습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팜플렛을 들고 열심히 상담 중이었고 젊은 커플은 전시된 차 안에 앉아보고 있었어요. 관심 있으신 모델이 있으신가요?
직원의 질문에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산타크루즈요. 직원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좋은 선택이세요. 지금 전시 모델이 있으니 한번 보시겠어요? 따라가면서 주변을 계속 살폈습니다. 이렇게 많은 미국인들이 한국차에 관심을 가지다니 전시된 산타크루즈 앞에 섰어요. 실물로 보니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단단해 보이는 차체, 세련된 디자인. 직원이 문을 열어주자 안으로 들어갔어요. 운전석에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이 모델은 안전사양이 특히 뛰어나요.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운전자 주의 경고. 열심히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루카스를 떠올렸습니다. 루카스가 이 차에 탄다면 얼마나 안전할까? 영상 속 소울처럼 최악의 상황에서도 지켜줄 수 있을까? 안전 테스트 결과는 어떤가요? 제 질문에 직원이 밝게 웃었어요. IIHS 최고 안전 등급 받았습니다. 특히 충돌 테스트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어요.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차한 후 가격표를 살펴봤어요. 할부로 구매할 경우 월 얼마 정도 되나요? 가격 상담을 하고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맥, 너도 여기 왔어? 돌아보니 제이크였어요. 회사 동료인 제이크가 놀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제이크, 너는 왜?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내 동생이 차 사려고 하는데 같이 왔어. 너는? 잠시 망설이다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 영상 본 후로 계속 생각이 나서 한번 알아보러 왔어. 제이크의 얼굴에 이해하는 표정이 떠올랐어요. 역시 그 영상 때문이었구나. 사실 나도 그거 보고 현대차에 관심 갖게 됐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맥, 솔직히 걱정 없어? 회사 사람들 반응이라든가. 제이크의 질문에 한숨이 나왔어요. 걱정 많지. 특히 데니.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그대는 완전 미국차 광팬이잖아.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제이크가 제안했어요. 내가 좋은 생각이 있어. 퇴근 후에 내 차 한번 타볼래?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 차? 왜?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난 팰리세이드 타거든. 한번 타보면 내 생각 완전히 달라질 거야.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고마워. 직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이크와 함께 딜러숍을 나왔어요. 점심시간 거의 끝났네. 회사로 돌아가자. 회사로 돌아가는 길, 제이크가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망설였어. 평생 미국 차만 타다가 한국 차라니. 근데 지금은 후회 없어. 제이크의 말에 궁금해졌어요. 왜 바꾸게 됐어?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애들 때문이야. 새 아이의 아빠로서 가장 안전한 차를 찾다 보니 자연스럽게 현대로 가게 됐어.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회사에 도착해 오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그 산타크루즈로 가득 찼어요. 퇴근 시간이 되자 제이크가 제 책상으로 왔습니다. 준비됐어? 내 차 체험할 준비. 긴장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늘 이 체험이 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았습니다. 주차장에서 제이크의 차로 향했어요. 멀리서 보이는 현대 팰리세이드. 광택 나는 검은색 차체가 저녁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우와, 멋지네. 저도 모르게 감탄이 나왔어요. 제이크가 뿌듯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그렇지. 1년 전에 샀는데 정말 만족하고 있어. 리모컨으로 문을 열자 실내등이 은은하게 켜졌어요. 조수석에 탑승하니 넓고 쾌적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와우, 생각보다 훨씬 넓네. 제이크가 시동을 걸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엔진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리네. 제이크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현대차의 장점 중 하나야. 정숙성이 정말 뛰어나거든.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로에 진입하자 차의 안정감이 확 느껴졌어요. 핸들링이 정말 부드럽네.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안전 기능들 보여줄게. 버튼 하나를 누르자 앞 유리창에 정보가 표시됐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편리하네. 시선을 돌리지 않고도 정보를 볼 수 있잖아. 제이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이 차, 미국 IIHS에서 최고 안전 등급 받았어. 충돌 테스트에서 모든 항목 만점이었대.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 영상 속 소울처럼 전복됐을 때도 안전할까? 제이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당연하지. 사실 한국 차는 전복 안전성에 특히 신경 쓴대. 차체 강성이 미쳤어. 계속 달리면서 제이크가 다양한 기능을 보여줬어요. 차선 이탈 경고, 전방 충돌 방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이런 기능들이 다 기본으로 들어가.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 사양이야. 한국은 그냥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지.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사람을 지키는 기술, 루카스를 지키는 기술. 이거 타보니까 어때? 솔직히. 제이크의 질문에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놀랍다. 생각보다 훨씬 좋아.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한국 차에 대한 편견이 많이 있잖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타보니 완전히 생각이 바뀌더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지금 그런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근데 제이크, 회사 사람들 반응은 어땠어? 제이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처음엔 좀 놀리기도 했지. 특히 댄 같은 사람들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 어떤지 좋은지. 안심이 되는 말이었어요. 그럼 루카스는 어떻게 반응할까? 제이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아이들은 더 잘 알아. 내 애들도 이 차 정말 좋아해. 특히 안전 기능들. 루카스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차 안에서 불안해하던 모습. 안전벨트를 자꾸 확인하던 습관. 그런 루카스가 안전한 차에서 편안하게 웃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제이크가 계속 설명했어요. 한국 차의 가장 좋은 점은 아이들을 생각한다는 거야. 뒷좌석 안전성이 특히 뛰어나. 그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제이크가 열심히 설명했어요. 뒷좌석 사이드 에어백, 하차 경고 시스템,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 정말 많아. 마음이 더욱 기울었습니다. 지금 가격도 괜찮은 것 같던데.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살 수 있어. 정말 지금이 기회야. 집으로 가는 길에 제이크가 차를 세웠습니다. 한번 운전해 볼래? 망설임 없이 자리를 바꿨어요. 운전석에 앉으니 시야가 훨씬 넓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전해졌어요.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와, 정말 부드럽네.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이게 한국 기술이야. 몇 분간 운전을 해보니 점점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반응, 가속감, 안정성, 모든 면에서 제 낡은 SUV와는 비교할 수 없었어요. 루카스가 이 차를 타면 좋아할 것 같아. 제이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명히 그럴 거야. 아이들은 안전함을 느낀단다. 제 집 앞에 차를 세우고 내렸어요. 정말 고마워, 제이크. 좋은 경험이었어. 제이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때? 결심이 섰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거의. 한 번 더 생각해봐야겠지만.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를 생각해. 그게 가장 중요해. 집 안으로 들어오니 루카스가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아빠, 오늘 늦었네요. 루카스를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이 조금 있었어. 숙제는 다 했니? 루카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브랜드가 아니라 안전을 선택해야 한다고. 다음 날 회사에 출근하자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복도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맥이 한국차 보러 갔다며. 포드 마니아였잖아. 믿을 수 없네. 누가 소문을 퍼뜨린 걸까요? 자리에 앉아 컴퓨터를 켜는데 옆자리 동료가 다가왔어요. 맥, 정말 한국차 살 거야? 딜러숍에 갔다는 소식이 이렇게 빨리 퍼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야. 그냥 알아보는 중이야. 동료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근데 왜 갑자기 한국차야? 넌 항상 미국 차만 고집했잖아. 대답하려는 순간 상사인 댄이 다가왔습니다. 오, 우리의 애국자 맥이 오셨네. 댄의 비아냥거리는 말투에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댄이 가까이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돈 벌면서 한국차 타겠다고. 애국심은 어디 팔았냐? 가슴속에서 불쾌함이 올라왔지만 참았어요. 그냥 알아보는 중입니다, 댄. 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알아보다가 진짜 사면 어쩌려고. 우리 회사 주차장에 외국차 끌고 오면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봤어. 다른 동료들도 슬금슬금 모여들었어요. 부담스러웠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제게는 지금 차의 안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댄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전? 포드나 쉐보레가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때 제이크가 끼어들었어요. 댄, 맥은 10살짜리 아들을 키우는 싱글데디야. 안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 댄이 제이크를 노려봤습니다. 너도 한국차 타잖아. 너희 둘 다 회사에 있을 자격이나 있어.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감정을 누르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와 일의 능력은 상관없습니다. 댄이 콧방귀를 뀌며 돌아섰어요. 애국심도 없는 놈들. 댄이 떠나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제이크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어요. 신경 쓰지 마. 댄은 항상 그래. 고맙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정말 이렇게 한국차를 선택해도 괜찮을까?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리지는 않을까? 특히 댄 같은 상사가 있는데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구내식당에 앉아있는데 여러 동료들이 다가왔어요. 맥, 진짜 한국차 살 거야? 어떤 모델 보고 있어? 가격은 어때? 예상치 못한 관심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냥 산타크루즈라는 모델 보고 있어요. 한 동료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오, 그거 최근에 출시된 거 아냐? 디자인 멋지던데. 또 다른 동료가 물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돼? 놀랍게도 비난보다는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었어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생각보다 합리적이에요. 그리고 안전사양이 정말 좋더라고요. 대화가 이어지면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회사 사람들 중 몇몇은 이미 한국차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먼저 나서기가 조심스러웠을 뿐이었어요. 사실 저도 현대 소나타 보고 있었어요. 저는 기아 텔루라이드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후 업무 중에 문득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자동차 사고 후 트라우마를 겪는 아이. 차만 타면 불안해하는 모습. 그리고 항상 묻는 질문. 아빠, 이 차 또 멈추면 어떡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댄이나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중요한 건 루카스의 안전과 안심이었어요. 퇴근 시간, 댄이 다시 제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한국차 생각하고 있어? 이번에는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아마 구매할 것 같습니다. 댄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넌 정말. 말을 끊고 차분하게 이야기했어요. 댄, 저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입니다. 제 선택은 아이를 위한 것이에요. 댄이 무슨 말을 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잠시 침묵 후 그가 말했어요. 내 선택이니까. 그리고는 돌아섰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제이크가 따라왔어요. 맥, 정말 굳은 결심이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확실해.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같이 딜러숍 가볼래? 내가 괜찮은 판매사원 알아. 고맙게 수락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제이크.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비록 댄 같은 사람들의 시선은 부담스럽지만 중요한 건 내 가족의 안전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루카스의 학교에 도착해 기다리는데 문득 휴대폰을 꺼내 다시 한번 산타크루즈 정보를 찾아봤어요. 사진들을 넘기며 루카스가 이 차에 타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여전히 긴장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전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아빠, 루카스가 달려오는 모습을 보며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어떤 선택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퇴근 후 제이크와 함께 현대차 딜러숍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좀 결정적인 선택을 할 것 같아. 제이크가 웃으며 말했어요. 확실해? 후회 없겠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젯밤에 루카스와 이야기를 나눴어. 새 차를 살지도 모른다고. 제이크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루카스 반응은 어땠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별 반응이 없었는데 안전한 차라고 하니까 눈이 커지더라고. 딜러숍에 도착하자 제이크가 아는 판매사원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제이크 말로는 산타크루즈에 관심 있으시다고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제 잠깐 봤었는데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어요. 사원이 전시장으로 안내했어요. 현재 전시된 모델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차량 앞에 서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 차의 안전 특징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원이 열정적으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산타크루즈는 현대의 최신 안전 기술이 모두 적용되어 있습니다.
특히 충돌 시 승객 보호 시스템이 뛰어나요. 차 안에 들어가 앉아보니 시야가 넓고 좌석이 편안했습니다. 뒷좌석도 확인했어요. 루카스가 타기에 충분히 넓네. 제이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이 차는 특히 아이들 안전에 신경 많이 썼대. 사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맞습니다. 후방 승객 알림, 안전 하차 보조 등 어린이를 위한 안전 시스템이 많아요. 시승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자 제이크의 팰리세이드처럼 엔진 소리가 조용했어요. 도로로 나가 운전해보니 핸들링이 부드럽고 안정감이 느껴졌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사원이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차는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안정감이 뛰어납니다. 시승을 마치고 딜러숍으로 돌아왔습니다. 상담실로 이동해 가격과 옵션에 대해 상세히 듣기 시작했어요. 6월 2일 이전에 계약하시면 관세 인상 전 가격으로 구매 가능합니다. 사원의 말에 귀가 쫑긋해졌습니다. 지금 남은 재고는 몇 대인가요? 사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늘 남은 재고는 단 2대입니다. 내일이면 없을 수도 있어요. 제이크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생각이 있으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은데. 마음이 급해졌지만 한편으로는 망설여졌어요. 지금 결정해도 괜찮을까? 충동적인 결정이 아닐까? 사원이 계약서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루카스가 했던 질문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아빠, 우리 차 전복되면 나 죽어요? 그때 제가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 이제는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루카스. 우리 차는 너를 지켜줄 거야. 제이크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뭔가 생각이 많아 보이네.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괜찮아. 그냥 루카스 생각이 나서. 사원이 계약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결정하셨나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심호흡을 한번 깊게 했어요. 이 결정은 단순한 차 구입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로서의 책임감, 루카스의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죠. 계약하겠습니다. 사원이 환하게 웃으며 계약서를 펼쳤어요.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이 차는 정말 가족을 위한 최고의 선택이에요. 계약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었습니다. 가격, 옵션, 보증 내용,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어요. 마지막 페이지에 이르렀을 때 잠시 망설였습니다. 펜을 들고 서명하기 직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미국 차만이 최고다라고 항상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지만 지금 제 앞에 놓인 선택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가 간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건 안전과 미래를 위한 선택이었죠. 펜을 들어 현대 산타크루즈 예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약 3주 후면 출고 가능할 거예요. 사원의 축하 인사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제이크가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축하해, 맥. 루카스가 정말 좋아할 거야. 딜러숍을 나오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마치 큰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어때? 후회는 없어? 제이크의 질문에 확신을 가지고 대답했어요. 전혀. 오히려 왜 진작 이 결정을 못했는지 의아할 정도야. 차에 타서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미국인이기 전에 한 아이의 아빠다. 그게 제 진짜 정체성이었어요. 국가나 브랜드가 아닌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아버지. 집에 도착하자 루카스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도 늦었네요. 루카스를 꼭 안아주었어요. 응. 아빠가 중요한 결정을 하고 왔어. 루카스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습니다. 무슨 결정이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우리 새 차를 계약했어. 루카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진짜요? 어떤 차예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안전한 차야. 널 꼭 지켜줄 수 있는 차. 루카스가 더 질문하려는 찰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 아내 줄리아였어요. 내일 루카스를 데리러 갈게요. 주말마다 루카스는 줄리아와 시간을 보냅니다. 알았어요. 내일 준비해둘게요. 전화를 끊고 루카스에게 돌아왔어요. 엄마한테 새 차 이야기해도 돼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아마 엄마도 좋아하실 거야.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출고까지는 3주. 그때까지 루카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어떻게 기대감을 높여줄지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
주말이 되었어요. 전 아내 줄리아가 루카스를 데리러 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줄리아가 물었어요. 루카스 준비됐나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줄리아를 거실로 안내하는데 루카스가 달려왔어요. 엄마, 우리 새 차 산대요. 줄리아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새 차요? 어떤 차인데요? 루카스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정말 안전한 차래요. 아빠가 그랬어요. 줄리아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한국 차를 언급했을 때 줄리아는 불안해했었죠. 그런 차에 우리 아이를 태운다고. 난 불안해. 그땐 그 말에 제 결정을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줄리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떤 차를 계약한 거예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현대 산타크루즈요. 예상대로 줄리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한국 차요? 당신이? 루카스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챙기는 사이 줄리아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말 그 차가 안전한가요? 루카스를 위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줄리아가 덧붙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소울 영상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당신도 그 영상을 봤어요? 줄리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였잖아요. 그 차를 만든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에는 미국 차만 고집하던 줄리아가 한국 차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다니. 솔직히 처음엔 당신이 한국 차를 산다고 하면 반대했을 거예요. 줄리아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그 영상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루카스가 안전한 게 최우선이니까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줄리아도 이해해준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고마워요, 줄리아. 루카스가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준비됐어요. 줄리아가 루카스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루카스, 아빠가 새 차 산다고 하네. 기대되니? 루카스가 밝게 웃었습니다. 네, 아빠가 말했어요. 전복돼도 안전한 차래요. 줄리아와 저는 눈빛을 교환했어요. 루카스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정말 안전한 차야. 아빠가 잘 선택했네. 줄리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루카스와 줄리아가 떠난 후 거실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저 멀리 있는 나라, 가본 적 없는 나라.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만든 기술이 제 아이의 생명을 지켜줄 거라는 생각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고마움, 존경심,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산타크루즈가 출고되기까지는 아직 2주 정도 남았습니다. 그동안 루카스와 새 차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안전 기능에 대해서요. 루카스가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하게 차에 탈 수 있도록. 그날 밤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더 찾아봤습니다. 기술 강국이라는 이미지는 알고 있었지만 자동차 안전 기술에 이렇게 투자한다는 사실은 처음 알았어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 제이크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자동차를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을 지키는 기술을 만든 거라고. 그 말이 이제는 더 깊이 이해됐어요. 다음 날 제이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줄리아도 내 결정을 이해해줬어. 제이크가 반가워했어요. 와, 내가 뭘 했어. 결국 중요한 건 안전이야. 주말 내내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월요일 회사로 돌아왔을 때는 각오를 단단히 했습니다. 부대 비아냥이나 다른 동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기로 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사무실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맥, 들었어. 산타크루즈 계약했다며. 한 동료가 관심 있게 다가왔어요. 응, 3주 후면 출고될 거야. 우와, 부럽다. 나도 현대차 알아보고 있었거든. 또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습니다. 맥, 혹시 딜러 연락처 좀 줄 수 있어? 나도 관심 있어. 이런 반응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댄조차 아무 말 없이 지나갔습니다. 비난이 아닌 관심과 존중. 점심시간 여러 동료들과 한국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국차가 이렇게 인기 있는 줄 몰랐네. 한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브랜드가 현대라던데. 이유가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만 이런 고민을 했던 게 아니었구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브랜드를 넘어 진짜 가치를 찾는 과정. 3주 후 드디어 산타크루즈 출고일이 되었습니다. 루카스와 함께 딜러숍으로 향했어요. 아빠, 진짜 오늘 새 차 타고 가요? 루카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래, 오늘부터 우리의 새 차야. 딜러숍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환하게 맞아줬어요. 라이언 씨, 기다리셨죠? 차가 준비됐습니다. 루카스가 새 차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차 주위를 빙글빙글 돌며 구경하는 루카스의 모습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열쇠를 받고 루카스와 함께 차에 탔습니다. 어때, 루카스? 마음에 드니? 루카스가 환하게 웃었어요. 네, 정말 좋아요. 시동을 걸자 조용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루카스가 안전벨트를 매며 말했어요. 아빠, 이 차는 안전하죠? 그 질문에 이제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응, 이 차는 널 꼭 지켜줄 거야. 처음으로 루카스의 얼굴에서 안도감을 봤어요. 집으로 향하는 길, 루카스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이라는 나라가 이 차를 만들었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야. 루카스가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렇게 안전한 차를 만들었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그래, 루카스.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을 모릅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나라예요. 하지만 소울이 한 사람을 살렸다는 영상. 그리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안전한 차는 한국의 기술이 진짜라는 증거였습니다. 제가 이 차를 선택한 이유, 그리고 감히 한 나라를 존경하게 된 이유. 그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단순한 차 구매가 아니었어요. 이건 한 아버지의 결단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기술이 증명한 진심이었습니다.